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달 후반 리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새 왜 정치 리딩을 자꾸 하느냐고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제가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제가 이거는 설명을 일일이 변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I don't need to justify for what I do, why I do. 그렇기 때문에 제 동영상이 실은 제가 댓글창을 좀 관리해주는 사람을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제가 다 손대지는 않기 때문에 리무브도 할 거고 아마 시끄러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너무 제가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이상한 댓글 써놓은 것도 제가 못 봐가지고 한 달 뒤에 보고 이런 해서 좀 정리가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기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증권 폭락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목을,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기후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에 직면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는 계속 방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클라이머 체인지가 없다고 자꾸 덮었어요. 왜? 우리나라 언론들과 똑같이 외국 언론들도 갑부들, 돈 버는 재벌들의 하수인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지저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끌고 가고 막 이랬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기후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심각하게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주요 언론들이. 몇 군데서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one or the other, 아니 one ear to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란 게 안철수가 불과 얼마 전에 사기를 치고 자기만 돈 벌었어요. 주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지율이 제일 높대요. 어느 지역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사회는 참 사기 쳐먹기 좋은 사회구나. 저보고 무속인들을 욕한다. 저는 무속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 무속인 한 명을 얘기를 했어요. You gotta make it clear. I didn't say 들. 무속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전부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사람들을 찍어서 자기 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서 돈을 다 폭락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사기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속인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 무속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점수를 보든지 뭐든지. 우리 할 일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사라고 찍어서 근데 그 사람이 몇 억씩 잃었어요. 그럼 전 사기꾼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건 사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최근에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게 밀이죠. 밀. 그러니까 wheat flour. 그러니까 wheat이에요. wheat. 이 wheat이라는 게 제가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밀이라는 게 이 글루텐이 없었대요. 글루텐이 없어서 다 이렇게 풀기가 없이 날아다녔대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겼대.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집합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뮤니티로. 사회로 몰려 살기 시작을 하고 한 군데 정착을 해서 이제 밀을 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쯤이겠죠. 구석기보다는. 뭐 구석기 시대일 때부터도 있어요.
사냥을 하기 시작하고 또 동물들을 체포해서 가두어 놓고 새끼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낳게 만들고 젖을 뜯어먹고 그 고기들을 잡아서 죽여서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류 재앙의 시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문명은 제일 문명이 발달된 데는 아시아 동양 쪽이에요. 그러니까 4대 문명이 그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밸리, 그리고 차이나, 중국이잖아요.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이 거기에요. 사실은 제일 오래된 문명인 거예요. 그런데 밀이라는 게 사실은 이라크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쌀의 종주국이에요. 쌀이 우리나라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라크에서 뭐 몇천 년 전에 이라크에서 그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쯤에 밀이 거기서 왔다. 그런데 이 돌로 갈아서 하는 것은 아마 밀가루로 만들어 쓰는 게 그때쯤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정확하게는 모른대요. 역사를. 그러니까 그때쯤이겠죠. 그러니까 밀가루 만들어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라크에서 밀이 경작이 됐지만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윗을 가지고 뭔가 빵을 굽기도 하고 뭐 반죽을 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됐대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아마 3,000년, 5,000년, 3,000년, 5,000년 정도의 사람들이 아븐을 만들기 시작해서 빵을 구워내기 시작하고 그랬대요. 빵을 만들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 이렇게 피라미드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비밀이 1777년에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밀의 역사는 사실은 온 세계로 퍼지기에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빵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폴추기 언어로 팽 이렇게 말을 한대요. 팽. 그러니까 빵이 그게 이제 외래어로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정착 유민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밀을 기르기는 했지만 그때는 취미 삼아 길렀지 그거를 주식으로 하질 않았었대요. 그때만 해도. 그럼 불과 그게 몇백 년 전이에요. 몇백 년. 미국에서 빵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은 온 세계가 밀 때문에 지금 이런 충격이 왔지만 그 전으로 흘러서 올라가면 별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없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인류에게 밀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밀가루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현재는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전부 다 물고기 자리하고 황소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물고기 자리와 황소 자리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소리예요. 그러면 황소 자리는 경제, 금융, 돈, 지진, 화산 폭발, 또 파이시스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홍수. 올해는 사냥자리로 굉장히 많이 주피터가 사냥자리 들어가고 넵튠이 사냥자리 들어가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는 문제가 될 거예요. 홍수 쪽으로 또 아직은 있지만 점점 불 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건 굉장히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 월드 엑시스에 천왕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요. 세마이 스퀘어 2. 세마이 스퀘어면 45도 각도로 사냥자리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천왕성과 사냥자리가 이렇게 45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뭐 shocks and surprises, 놀라는 일들, 지진, 금융, 계속 이 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 왜냐면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실도 돼요. 진실. 그리고 clarity, awakening.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진실.
그리고 목성이 이미 사냥자리로 사실은 11일 날 들어갔어요. 사냥자리로 목성이. 이거는 역시 사냥자리의 그 기운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목성은 크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뭔가 그러니까 거기다 사냥자리는 첫 번째 자리예요. 조리에게서 first house가 사냥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지구 또 그런데 이제 목성의 뜻은 뭐 법적인 뜻도 되고 성장도 되고 성공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합쳐질 때는 그것을 뜻하는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뉴문에 그러니까 새 달에 이 주피터와 에리스가 만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왜냐면은 비너스가 금성이 목성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만나 있기 때문에 뭐 애정운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싸운다든지 뭐 하여간 애정운세에 큰 변화가 오는 그런 일이 많게 생길 수 있겠죠. 목성은 12년 걸려요. 한번 돌아오는데 12년.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5월달 그러니까 12년 전이니까 2010년이죠. 2010년에 그 오사마 빌라든이 죽었기 때문에 또 중동 쪽 파슬라이즈드라는 거는 이 파슬 에너지죠.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 같은 거. 그런 에너지를 쓰는 나라의 지도자가 또 죽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2021년 6월 달에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사냥자리에 영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비슷한 일. 그때 벌어졌던 일을 찾아가서 뉴스를 찾아보면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냥자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또 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25일 날 5월 25일 날은 화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요. 목성도 사냥자리, 화성도 사냥자리. 그래서 화성이 7월 달까지 머무르게 돼요. 이거는 엄청난 폭발이 생기든지 엄청난 사고가 생기든지 엄청난 전쟁이 또 크게 뭔가 확대가 되든지 산불이 크게 나는 일이 있든지 거기다가 29일 요번 달 29일은 정확하게 만나요. 근데 들어가다가 딱 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뭐 데모가 뭐 시위를 한다든지 왜냐면 에리스가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에리스라는 별은 560년 걸려요. 한번 오비트 하는데 조리액을 거는데 하나 들어가면 하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560 나누기 12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그 정도의 많은 연도를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 거의 그 정도겠죠. 거의 뭐 그 정도까지는 100살까지 살면 아니겠지만 거의 50년, 60년 이렇게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나면은 뭔가 뻥 하고 더 커지든지 화산이 쾅 하고 폭발하든지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수성이 6월 3일까지 역행을 해요. 역행을.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계약을 할 때는 잘 살펴야 되고 틀어질 확률이 많아요. 굉장히. 뭐가 잘 되질 않아요. 자꾸 삐걱 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로도 컴퓨터가 망가진다든지 뭐가 취소가 된다든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지연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 분노의 폭발적인 막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언쟁을 막 폭발적으로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운전을 막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막 난폭한 말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를 왜 자꾸 읽느냐고 그랬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제 댓글을 이제 정리해 주는 분이.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윤석열이가 그거를 했대요. 그 뭐죠? 물병 아니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를 허락을 했대요. 윤석열이가.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적었겠죠. 제가 이 사람은 일본을 위해 일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원히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배우지 못해요. 안철수를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 듣고 You are impossible. 너는 불가능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나아지질 않는구나. 결국은 지구가 멸망을 하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진짜로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현실이에요. 정확한 현실. 아무리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고치려고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도 안 돼요. 고집들이 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마지막으로 5월 30 마지막 날이죠. 그때는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에 구도각도로 새 달이 시작이 돼요. 이때는 새 달은 항상 달과 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달이. 해가 또 이게 확 정하니까. 쌍둥이 자리는 이 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mental function, 그리고 생각,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나의 이 지혜, intellect, 또 생각하는 거, thinking,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되냐면 소셜 미디어도 돼요. 그러니까 communication, 소셜 미디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voting system도, 그리고 cyber attacks,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죠. 그때쯤 되면은 아마 굉장히 어떤 사이버 어택 하는 일이 또 뉴스에 또 떠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태양과 달이 제미나이로 만나서가 아니라 천왕성이 수성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에 천왕성과 수성이 만나니까 수성은 제미나이를 담당하는 자리예요. 행성이에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또 깜짝 놀라는 어떤 사이버 공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월 3, 4일까지는 수성이 역행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다가 아주 가까운 토성과 어퀘리어스, 물병자리죠. 90도가 또 굉장히 가깝게 돼요. 이거는 토성은 항상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막아서고 restrictions, 제한을 하고 이러는 거고, 어퀘리어스는 유라너스가 담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퀘리어스는 해방이에요. 해방. 뭔가 막 하려고 하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러면은 언론에 무슨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병이 그때 되면 또 확산을 더 하게 된다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리두기를 또 갑자기 누군가는 또 하게 되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소셜 미디어도 뜻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관한 소식이 또 들려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때는 수성이 out of planet은 천천히 도는 행성들과 전부 다 각도가 다 안 좋은 각도로 돼요. 그때는 5월 말쯤에서 토성,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까지 전부 다 제가 굉장히 많은 소식이 들려온다 소리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이 수성은 혼자서는 이런 큰 역할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아러 플래닛들과 이런 천천히 도는 행성들과 각도가 안 좋을 때는 큰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제가 큰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넵튠 또 풀문에는 더해요. 거기다가 수성이 이 알골이라는 별이 있어요. 알골이라는 별과 굉장히 가까이 만나게 돼요. 26도 각도로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알골이라는 별과 딱 만나요. 그러면은 알골이라는 이 행성은 루나 에클립스, 그러니까 개기 월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별인데 그 에너지를 그대로, 왜냐면 달은 정갈자리에 수성은 레트로그레이드 하고 있고 역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비밀이 또 터져 나온다든지. 왜냐하면은 알골은 제가 알기로 뭔가를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또는 지도자를 쫓아 이렇게 끌어내린다든지 어떤 나라에 리더십을 뺏기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독재자를 죽인다든지 그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너무 빨리 5월달이니까 뭐 된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수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직선적인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명왕성이 28도 각도로 염소자리에 들어. 28도 각도도 27도랑 굉장히 가까워요. 27도 될 때는 항상 증권이 폭락을 해요. 그게 두 번 더 남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증권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수성과 120도 각도가 돼요. 120도. 트라인. 이때는 아마 세계에 어떤 큰 비밀이 터져 나오고 진실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수성이, 그러니까 수성이 명왕성과 28도 각도로 되는 캐프리콘과 가깝다 그랬죠. 트라인이 120도. 그러면 거기다가 머큐리가 토성의 90도 각도예요. 그래서 이 조금 언론에 어떤 제한이 들어가든지 언론에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언론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뭐가 생긴다든지. 거기다가 수성, 천왕성, 북쪽 노드 셋이 트리플 컨정션이 돼요. 셋이 만나요. 머큐리는 26도 각도로 북쪽 노드에 들어가 있고 천왕성은 16도 각도가 돼요. 황소자리 21도 각도 이렇게 들어가 있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큐리는 소셜 미디어 다 되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뜻을 다 뜻하는데 제가 볼 때 좀 또 뭔가 하여간 소셜 미디어 쪽으로 시끄러운 일이 또 생겨요. 새로 생긴다든지 시끄러진다든지. 이때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좋게 하는 쪽으로 무슨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 식량, 그리고 금융, 돈, 크립토 커런시 다 되겠죠. 뭔가 하여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때쯤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성이 산 양자리로 옮겨갔다 그랬죠. 25일날. 거기다가 명왕성이 28도 각도로 지금 염소자리에 돼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어떤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체제가 또 생기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024년도에 사실은 까지 그게 걸리죠. 들어갔다 나갔다 역행했다 또 나왔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낡은 체계, 낡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미나이, 아니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굉장히 법이 생긴다든지 제재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일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상했던 게 권도영 씨 읽으면서 김건희가 나왔어요. 윤석열도 나왔어요. 너무 이상해서 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뒤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일부러 터뜨린 거다. 김건희 주가 조작 덮으려고. 이게 나라가 위에서부터 똥물이 썩어서 흘러내려오고 있으니 제가 정치 리딩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비판을 했어요. 정치 리딩만 하고 앉아있다고. 그랬대요. 제가 댓글 안 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시사저널이에요. 그냥 주제가 핫한 주제들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저도 정치 리딩에 그렇게 껴들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때예요. 지금은 참견을 좀 해서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5월달 말 리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국방부 예산을 1조 5천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합리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 돈을 왜 삭감을 했을까요? 이런 시기에. 그리고 그 돈들은 군인들한테 가는 식량, 의복 다 되는 거예요. 이사 간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자기네 집 들어가는 거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고 출근한다고 사람들 교통 다 마비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는 국방비 삭감 뭐 환경에 관한 예비 다 삭감 전부 다 잘라서 누구 주겠어요 그 돈을. 김건희 주겠죠. 최은순이하고. 돈을 딱 집어서 너 가져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다른 식으로 연구를 해서 무슨 우리가 무슨 새 계획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돈을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여지껏 해왔던 게 그런 식이잖아. 여태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수도 방출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바이든이 오는데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뭐 다 네네네 시키는 대로 할 거고 보나마나 UAE 그 사람 그 높은 사람이 죽었는데 장계원 같은 아무것도 직함도 없는 그런 그 사람을 떡하니 보내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비용신을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큰일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를 몰라도 사람이 생각이 딱 박혀있는 사람 같으면 걱정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왜? 생각이만 제대로 박혀있으면 아는 뭔가 정치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짝짝 골라놓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천공이라는 사람 생일에 참석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라가 이게 지금 무당들이 지금 뒤에서 지금 조작질하고 있는 거야. 무당들이 시키는 대로. 무당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주가 조작범에다가 부동산 마피아들에다가 삼성도 먹여 살려야지. 지금 부자들 먹여 살릴 일만 잔뜩 남았지. 지금 민생 해결한다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민생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상한 것만 들쑤시고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해도 천천히 해도 되는 일들. 민영화를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 발광을. 민영화 시킨다고. 지금 이게 민영화가 지금 중요해요. 지금. 편안한 시절에도 민영화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한전이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 그래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한전에 왜 잘못되어 있는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처먹어요. 거기 있는 것들도 다 관료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러는데 손해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국민들을 싸게 뭔가를 해주려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되면 그걸 고스란히 국민들이 높은 가격으로 이제 수돗물도 이제 비싸게 사야 되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인천공항도 이제 뭐 솔직히 말해 주차비를 갖다가 10만 원을 받아도 잭소리 못하고 다 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왜? 정치권과 재벌들이 나눠서 헤쳐먹고 딱딱 파이 다 뜯어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는 건 누구야? 돈 좀 뽑아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나갈 때 제가 주차를 누가 데리러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돼. 지하철. 근데 그 지하철도 민영화를 시킨대요. 전철도 지하철 기차고 뭐고 다 민영화가 되는 순간 나라는 일본처럼 돼요. 일본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일본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망해야 좋아하는 게 일본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들 못 차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리딩 한다고 그것까지 비난을 하나요? (5월달) 말 제가 리딩을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들은 민영화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법이 함부로 돼 있고 마음대로 돼 있고, 제가 먼저 살던 집은 전기값이 굉장히 쌌어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였는데, 민간인이 아니라 그냥 그 단체 사람들이 다 왜 그 스탁이 있잖아요. 스탁. 그러니까 조합원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가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썼어요. 정말 거저다시피. 정말 여기 오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동네마다 달라요. 어떻게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여기 전기세가 그래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도 그래도 비싸요. 먼저 살던 데는 거저 썼어요. 진짜 정말 거저 쓰다시피 했고, 여기선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민영화가 되면. 그 미국은 법이 잘 돼 있어요. 소비자법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긴 또 워싱턴 주니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 재벌들을 위한 법이에요. 거의가. 왜냐? 1600만 명이 있는 한 그런 법이 고쳐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고개 돌리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2천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에. 그리고 저한테까지 와서 그렇게 정치에 전부 다 정치만 올린다고 그걸 비난을 해요. 지금은 정치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하기 싫어도. 여기까지 5월달 리딩을 제가 이제 그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